안녕하세요. 저는 손흥민입니다. 2023년 23골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그 순간 전 세계 축구 팬들의 환호가 터졌습니다.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6만 관중의 함성이 귀를 때렸고 SNS에선 레전드 월드클래스라는 단어가 쏟아졌죠.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제 모습이 대형 전광판에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건 개인상이었어요. 그 순간 제 손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라커룸으로 돌아왔을 때 느낀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와 포옹이 이어졌죠. 그런데 제 가슴 한편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득점왕 트로피는 개인 사물함 위에 놓였어요. 빛나는 금빛 조형물이었지만 그 옆 선반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토트넘에서 뛴 지 7년째였습니다. 매 시즌 골을 넣었고 어시스트를 기록했으며 팀의 중심이 되었죠. EPL 최고의 윙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승 트로피는 단 한 개도 없었어요. 제 커리어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이 모두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채였는데 정작 팀은 아무것도 들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적 제안은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리는 빅클럽들이 저를 원했죠. 에이전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더 높은 연봉, 더 큰 무대, 우승 가능성.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매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남았을까요? 솔직히 저도 확실한 답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이었을지도 몰라요. 쉬운 길로 가서 우승하는 건 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토트넘과 함께 올라가고 싶었어요. 이 팀과 함께 정상에 서고 싶었습니다. 훈련장에서 공을 차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맞는 걸까? 동료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큰 경기만 되면 무언가 무너졌어요. 결승전, 준결승, 중요한 순간마다 우린 한 발 늦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선택을 의심했죠. 다른 팀에 갔다면 벌써 트로피를 들어 올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토트넘에서 계속 뛸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카메라 렌즈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토트넘에서 우승하지 못하면 전 레전드가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운명이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선언이었어요. 이제 저는 반드시 이곳에서 증명해야 했습니다. 개인상이 아니라 팀 트로피로. 밤에 혼자 집에 앉아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불빛이 반짝였죠. 득점왕 트로피가 거실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조형물이었지만 왠지 외로워 보였어요. 마치 저처럼요. 2024년 리그컵 결승전. 웸블리 스타디움에 9만 관중이 들어찼습니다. 토트넘 팬들의 함성이 하늘을 뒤덮었죠. 그라운드에 서 있는 제 다리가 떨렸어요.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떨림이었죠. 결승전은 17년 만이었습니다. 2008년 이후 토트넘은 단 한 번도 결승에 오르지 못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왔다가 떠났을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우린 준비됐다고 생각했죠. 경기 시작 20분, 상대팀 선수가 박스 안에서 쓰러졌습니다. 주심의 휘슬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페널티킥? 골키퍼가 손을 들어 항의했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공이 골대 구석으로 꽂혔죠. 0대1. 벤치에서 감독이 소리쳤습니다.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형을 재정비했어요. 우린 아직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전반전이 끝날 때까지 30분 가까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엔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또 시작인가? 후반전 15분, 저는 왼쪽 측면을 따라 질주했습니다. 공이 제 발 앞으로 정확히 떨어졌어요. 박스 안으로 파고들었고 슈팅 각도가 열렸습니다. 오른발로 강하게 찼죠. 공은 골키퍼 손끝을 스치며 골대 위로 넘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코치진이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관중석에선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제 두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훈련장에서 100번도 넘게 성공시킨 슈팅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빗나갔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후반 35분, 38분, 42분. 우린 필사적으로 공격했어요. 코너킥이 들어왔고 헤딩슛이 터졌으며 중거리 슛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골대는 우릴 거부했죠. 공은 크로스바를 맞았고 골키퍼 손에 막혔으며 수비수 발에 걸렸습니다. 추가 시간 5분이 주어졌습니다. 전자 게시판에 오라는 숫자가 떴어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우린 골키퍼까지 올려보냈죠. 코너킥이 들어왔고 박스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공이 튕겼고 발에 맞았으며 몸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주심이 호루라기를 풀었습니다. 길고 날카로운 휘슬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0대1. 그대로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잔디가 얼굴에 닿는 게 느껴졌죠. 차가웠습니다. 상대팀 선수들이 환호하며 뛰어다녔습니다. 트로피가 준비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린 그저 그라운드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라커룸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유니폼을 벗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동료 한 명이 벽에 기대서서 천장을 바라봤죠. 또 다른 선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또 졌습니다. 늘 그래왔죠?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토트넘은 결승에서 지는 팀이라는 걸. 그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걸. 17년이 18년이 될 거라는 걸.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 거리는 여전히 밝았어요.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제 세계는 멈춰 있었죠. 또다시 결승전 다음 날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핸드폰 알림이 30개 넘게 쌓여 있었어요. 기사 제목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가락으로 스크롤을 내리는데 손이 떨렸죠. 토트넘, 또다시 무너지다. 결승 징크스는 계속된다. 손흥민 결정적 순간 실종. 글자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영국 언론은 가차 없었습니다. 가디언지는 일면에 우리 팀 사진을 실었어요. 무릎 꿇고 쓰러진 선수들의 모습이었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위너즈 스테이 루저즈 고. 승자는 남고 패자는 떠난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토트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진리. BBC 스포츠 섹션에서 전문가 패널 토론이 방송됐습니다. 전직 프리미어리그 우승 감독이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죠. 표정엔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진단하는 의사 같았어요. 토트넘은 큰 경기를 이기지 못하는 팀입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요약했습니다. 스튜디오의 다른 해설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근거가 없었으니까요. 우린 지난 10년간 결승에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더 잔인했습니다. 트위터에서 SPRSY라는 단어가 트렌딩 1위에 올랐어요. 토트넘과 실패를 합성한 신조어였습니다. 누군가 중요한 순간에 무너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정말 SPRSY 하네. 우리 팀 이름 자체가 실패의 동의어가 된 겁니다. 한 축구 전문 채널에서 특집 프로그램이 나갔습니다. 제목은 토트넘 DNA 무엇이 문제인가였어요. 90분 동안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전술, 멘탈, 클럽 문화, 역사. 모든 각도에서 우리를 해부했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토트넘에겐 승리를 모르는 유전자가 있다고요.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스포츠 신문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일면에 제 얼굴이 크게 실렸어요. 골대를 맞춘 순간의 표정이었습니다. 제목이 스페인어로 적혀 있었는데 번역하니 이랬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우승은 없다. 부재는 더 아팠어요. 손흥민 영원한 2등의 상징. 이탈리아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통계를 들이밀었어요. 토트넘 소속 선수들의 빅매치 승률이 그래프로 나왔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평균보다 18% 낮았죠. 기사는 냉정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시스템의 문제다. 훈련장에 나갔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동료들은 평소처럼 말을 걸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모두가 기사를 봤을 겁니다. DNA 문제라는 말을. 우린 태어날 때부터 우승할 수 없는 팀이라는 말을. 그 낙인이 머리 위에 찍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코칭 스태프가 훈련 메뉴를 설명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루틴이었어요. 패스, 드리블, 슈팅. 하지만 그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연습해도 결승에서 지는데 무슨 소용일까요? 한 프랑스 축구 잡지는 특별기획 기사를 냈습니다. 트로피 없는 슈퍼스타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제 이름이 메뉴에 있었습니다. 득점왕, 올해의 선수, 월드클래스 평가? 하지만 우승 트로피는 0개. 기사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기록은 남지만 역사는 남지 않는다. 라커룸에서 유니폼을 갈아입을 때였습니다. 벽에 걸린 클럽 엠블럼이 눈에 들어왔어요. 황금빛 수탉이 자랑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그 밑에 라틴어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AUDRESTFSR. 감히 하는 것이 곧 이루는 것. 하지만 우린 감히 했고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요. 저녁 뉴스에서 앵커가 말했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였어요. 토트넘은 또다시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큰 무대에서 이기는 법을 모른다는 것을. TV를 껐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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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주문처럼. 2024년 8월 새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제 왼팔엔 주장 완장이 감겨 있었어요. 빨간색과 흰색 천조각이었습니다. 무게는 30g도 안 됐지만 팔이 무거워서 들어 올릴 수 없을 것 같았죠? 라커룸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주장. 토트넘 역사상 첫 아시아인 주장. 그런데 왜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첫 공식 경기는 유로파리그 예선이었습니다. 상대는 중위권 팀이었어요. 이길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안 이겨야 하는 경기였죠. 킥오프 휘슬이 울렸고 저는 동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주장이니까요. 목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집중해. 압박 올려. 하지만 제 목소리는 경기장 소음에 묻혀버렸어요. 전반 15분 상대팀이 역습을 시작했습니다. 공이 빠르게 넘어왔고 우리 수비 라인이 흔들렸어요. 저는 뛰어내려가 수비를 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한 발 늦었습니다. 그 한 발 차이로 상대 선수가 박스에 진입했어요. 골이 터졌습니다. 벤치를 바라봤습니다. 감독이 손을 들어 뭔가 지시했어요. 하지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이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아니 사실 제 머릿속이 시끄러웠습니다. 주장인데 막지 못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어요. 후반전 내내 저는 공을 쫓아다녔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앞에서 뒤로 11km를 뛰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공은 제게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왔는데 제대로 받지 못했죠. 터치가 길었고 패스가 부정확했으며 슈팅은 빗나갔습니다. 경기가 끝났을 때 제 슈팅 시도는 단 2개였어요.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홈 경기였는데요. 라커룸으로 돌아오는 터널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완장이 팔에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동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어갔지만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각 선수별로 10점 만점 채점이었어요. 제 점수는 4.5점이었습니다. 팀 내 최하위였죠. 평가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장 완장을 찼으나 리더십은 보이지 않았다? 공격 포인트 0, 수비 기여도 0. 경기장에서 그의 존재감을 찾을 수 없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 경기 분석 영상이 나왔습니다. 해설자가 제 움직임을 하나하나 짚어내렸어요. 이 장면을 보십시오. 손흥민이 공을 받지 않기 위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상이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됐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는 공이 올 만한 공간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리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심각했어요. 전반전에 경고 2장을 받았습니다. 판정에 항의하다 나온 카드였죠. 조심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캡틴 침착하세요. 캡틴. 그 단어가 비웃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침착하지 못한 주장. 팀을 통제하지 못하는 리더. 후반 20분 감독이 저를 교체했습니다. 전광판에 제 등번호가 떴어요. 7번. 벤치로 걸어가는데 관중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수도 아니고 야유도 아닌 그냥 한숨. 그게 더 아팠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주장으로서 어떤 책임을 느끼나요? 저는 마이크를 바라봤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초가 흘렀을까요? 너무 오래 침묵한 것 같았죠. 결국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얼마나 공허한 대답인가요? ESPN 아시아 에디션에서 특집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눈에 박혔어요. 더 인비저벌 CPTAIN. 보이지 않는 주장. 기사는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은 개인 기량이 뛰어나지만 리더로서의 자질은 의문이다. 큰 경기에서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 주장 완장이 그를 더 찾게 만들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완장은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작은 천조각. 그런데 그게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주장이 되면 더 강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약해졌어요. 어느 축구 전문 블로그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썼죠. 그는 주장이었지만 경기장에 없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껐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눈을 감아도 보였습니다. 주장이었지만 없었다. 주장이었지만 없었다. 마치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2024년 10월 훈련장 회의실에 26명의 선수가 모였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감독이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이상했습니다. 우린 리그 7위였거든요. 웃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감독은 지난 시즌 부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포르투갈 출신이었죠. 위력이 화려했어요. 포르투에서 우승, 첼시에서 우승, 인터밀란에서 우승, 레알 마드리드에서 우승. 어디를 가든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에선 달랐어요. 첫 시즌 우린 아무것도 따지 못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감독의 과거 우승 장면들이었어요. 첼시 유니폼을 입고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모습, 인터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장면, 레알에서 선수들과 포옹하는 순간. 화려한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요? 감독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여러분 패턴을 발견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스크린을 바라봤죠. 감독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어요.
그의 우승 기록이 시간순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포르투 2003년-2004년 첼시, 2005년-2006년, 인터 2009년-2010년, 레알 2011년-2012년. 모두 두 번째 시즌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수들이 슬라이드를 다시 확인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모든 우승이 부임 후 두 번째 시즌에 나왔죠. 우연치곤 너무 정확한 패턴이었습니다. 감독이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쳤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그의 눈빛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죠. 첫 해는 팀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선수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전술을 심고 문화를 바꿉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즌에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우승합니다. 몇몇 선수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린 7위였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우승이라니. 한 선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감독님, 하지만 우린 토트넘입니다. 그 말엔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17년 무관. 결승에서의 반복된 패배. DNA 문제. 감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달랐어요. 그는 자신감이 아니라 확신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것처럼요.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우리 팀 일정이 떴어요. 유로파리그 남은 경기들이었습니다. 감독이 포인터로 하나씩 짚었죠. 이 팀 이기고 이 팀 이기고 이 팀도 이깁니다. 그러면 결승입니다. 너무 단순했습니다. 마치 공식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축구는 수학이 아니었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았죠. 부상, 판정, 컨디션, 운. 그 모든 걸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훈련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술 훈련이 더 세밀해졌어요. 같은 동작을 50번, 100번 반복했습니다. 지칠 때까지. 완벽해질 때까지. 감독은 타협하지 않았죠. 다시. 더 빠르게. 정확하게. 목소리가 훈련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라커룸에서 동료 하나가 말했습니다. 진짜 믿어? 저는 완장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대답이 쉽지 않았습니다. 믿냐고요? 솔직히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믿어야죠. 그날 밤 감독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는 보통 우승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승합니다. 두 번째 시즌에. 과거엔 그랬죠. 하지만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토트넘은 달랐어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팀. 우승 감독도 예외일 수 없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떨림이었어요. 희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약했고 기대라고 하기엔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저 가능성. 아주 작은 가능성. 어쩌면 이번엔 정말 어쩌면. 창밖으로 런던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밝았죠. 하지만 이번엔 달라 보였어요. 조금요. 유로파리그 16강, 32강을 지나 8강에 올랐습니다. 3경기 연속 승리였어요. 스코어보드에 찍힌 숫자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3-1, 2-0, 4-1. 경기마다 골을 넣었고 이겼으며 앞으로 나아갔죠. 훈련장에서 감독이 말했던 공식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엔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8강 상대는 이탈리아 명문 클럽이었습니다. 라커룸에 앉아 상대 분석 자료를 봤어요. 화려한 이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로파리그 우승 2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1회. 우리보단 훨씬 트로피에 익숙한 팀이었죠. 동료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17년. 모두가 그 숫자를 알고 있었어요. 토트넘이 마지막으로 우승한 게 2008년이었습니다. 17년 동안 아무것도 들어 올리지 못했죠. 1차전 원정 경기였습니다. 이탈리아 스타디움은 적대적이었어요. 관중석에서 야유가 쏟아졌고 폭죽 소리가 터졌으며 레이저 포인터 빛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킥오프 전 동그랗게 모였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떨어질까 봐 무서운 거였어요. 또다시 전반 30분 코너킥이 들어왔습니다. 공이 박스 안으로 휘어졌고 수비수들이 몸을 날렸어요. 저는 니어포스트로 파고들었습니다. 공이 제 머리에 정확히 맞았죠.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0-1. 원정골이었어요. 동료들이 달려왔지만 저는 세리머니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센터 서클로 걸어갔죠. 아직 6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후반전 내내 우린 버텼습니다. 상대의 공격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슈팅 20개, 코너킥 12개, 점유율 68%. 숫자로만 보면 압도당한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스코어는 1-1이었죠. 추가 시간 3분, 심장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주심의 휘슬이 울렸을 때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2차전 홈경기에서 우린 2-0으로 이겼습니다. 합계 3-1. 4강 진출이었어요. 관중석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라커룸은 조용했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제 2경기만 남았습니다. 2경기. 결승까지. 그 거리가 너무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4강 상대는 독일팀이었습니다. 분데스리가 3위였어요. 강팀이었습니다. 경기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지면 어떻게 될까? 또다시 거의라는 단어와 함께 기억될까? 17년이 18년이 될까? 1차전에서 우린 1-1로 비겼습니다. 홈경기였는데요. 라커룸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원정골을 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2차전에서 무조건 이겨야 했죠. 비기면 탈락이었습니다. 독일 원정 경기 날 버스 안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독일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낯선 도시, 낯선 경기장. 우린 여기서 이겨야 했습니다. 경기는 지옥 같았습니다. 전반전에 상대가 선제골을 넣었어요. 우린 이골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후반 20분, 동료의 크로스가 올라왔고 저는 슬라이딩으로 밀어 넣었죠. 1-1.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한 골이 더 필요했어요. 추가 시간 2분 역습 찬스가 왔습니다. 공이 제게 왔고 박스 안으로 파고들었어요. 수비수 둘이 덤벼들었습니다. 몸이 기울었고 잔디가 가까워졌죠. 넘어지는 순간 오른발로 공을 찔렀습니다. 골키퍼 다리 사이로 공이 빠져나갔어요. 골이었습니다. 경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원정 팬석에서만 환호가 터졌어요. 저는 코너 쪽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죠. 동료들이 제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2-1 승리. 결승 진출이었습니다. 라커룸에서 감독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이제 3경기만 남았습니다. 3경기. 리그 경기 2개 그리고 결승. 17년 만에 우승 기회.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가 가장 멀게 느껴졌어요. 결승 전날 밤 시계는 새벽 3시 2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에 작은 금 하나, 벽에 희미한 그림자,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런던 가로등 불빛.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10년. 토트넘에서 보낸 시간이 숫자로 환산되니 너무 길게 느껴졌죠. 2015년 8월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23살이었어요. 공항에서 내렸을 때의 공기, 훈련장 잔디 냄새, 처음 입었던 유니폼의 촉감.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영어도 서툴렀고 팀 동료 이름도 헷갈렸으며 전술 용어도 이해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공은 정직했습니다. 골을 넣으면 모두가 이해했어요. 첫 시즌 14골을 넣었습니다. 두 번째 시즌 21골, 세 번째 시즌 18골. 숫자가 쌓여갔어요. 득점 기록이 늘어날수록 인정도 따라왔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 올해의 선수 후보, 월드클래스 평가. 개인적으로는 성공한 커리어였죠. 하지만 클럽 사물함 위 선반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이적 제안이 들어올 때마다 고민했습니다.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이름만 들어도 트로피가 포장된 팀들이었어요. 에이전트가 서류를 들고 왔을 때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연봉, 계약 조건, 우승 가능성. 모든 게 합리적이었죠. 하지만 매번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지금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자존심이었을지도 몰라요. 쉬운 길로 가서 우승하는 건 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토트넘과 함께 이루고 싶었어요. 이 팀과 이 유니폼과 이 동료들과.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우승이라고 믿었습니다.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이 떠올랐습니다. 마드리드의 뜨거운 공기, 9만 관중의 함성, 그리고 패배. 그때 울었어요. 라커룸에서 혼자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부상으로 제대로 뛰지도 못한 경기였죠. 무력함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2021년 리그컵 결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졌어요. 2024년 리그컵 결승도 지면서 패턴이 됐습니다. 토트넘은 결승에서 지는 팀.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된 것 같았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처럼요. 득점왕 트로피를 바라봤습니다. 침실 선반 위에 놓여 있었어요. 금빛으로 빛나는 조형물이었습니다. 아름다웠죠? 하지만 외로워 보였습니다. 혼자였거든요. 팀 트로피 없이 혼자 서 있는 게 인상. 그게 제 10년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SNS를 켰죠. 팬들의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내일은 꼭 이기자, 17년의 기다림을 끝내자, 손흥민 믿는다. 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달랐어요. 기대가 아니라 간절함이었죠. 그 간절함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몇 시간 후면 해가 뜰 겁니다. 그리고 결승전이 시작되겠죠. 90분. 단 90분이 남았습니다. 10년이 의미를 얻을지 아니면 의미를 잃을지 결정되는 시간.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주름이 늘었고 눈가에 피로가 쌓여 있었으며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33살. 더 이상 젊지 않았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특점왕 베스트 11 200골 이상의 기록? 개인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지면 뭐가 남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재능은 있었지만 우승은 못한 선수. 트로피 없는 레전드. 그건 레전드가 아니었습니다.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아니, 저 자신에게? 내일 지면 10년이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녹음을 멈추고 재생했어요. 제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10년이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문장이 방 안을 채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포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간절함도 있었어요. 이기고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이기고 싶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여기 남은 이유를 증명하고 싶었죠. 토트넘과 함께 정상에 서고 싶었습니다. 시계가 사실을 가리켰습니다. 몇 시간 후면 경기장으로 가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새로운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기든 지든 오늘로 모든 게 끝납니다. 결승전 날 경기장 터널에 섰습니다. 6만 3천 관중의 함성이 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심장이 귀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쿵쿵쿵. 규칙적이지 않았죠. 왼팔의 주장 완장을 만졌습니다. 천조각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옆에 선 동료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모두가 떨고 있었죠. 입장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 발 한 발 잔디를 밟았어요. 관중석이 폭발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의 흰색 깃발이 물결처럼 흔들렸죠. 컴 안유 스퍼즈. 함성이 하늘을 찢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어요. 17년을 기다린 사람들. 오늘이 아니면 18년이 되는 겁니다. 킥오프 휘슬이 울렸습니다. 공이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전반 15분까지 양팀은 서로를 탐색했습니다. 조심스러운 패스, 신중한 압박, 계산된 움직임. 결승전 특유의 긴장감이 경기를 지배했죠. 실수 하나가 곧 패배였습니다. 전반 28분 상대팀이 역습을 시작했습니다. 공이 빠르게 넘어왔어요. 우리 수비수가 태클을 시도했지만 공을 잡지 못했습니다. 박스 안으로 침투한 공격수가 슈팅했죠. 골키퍼가 몸을 날렸습니다. 공이 그의 손끝에 맞아 코너로 빠졌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전반전이 0-0으로 끝났습니다. 라커룸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물만 마셨습니다. 감독이 전술판을 들고 왔지만 저는 그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했거든요. 지면 안 된다. 절대 지면 안 된다. 그 생각만 맴돌았죠.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50분, 60분, 70분. 여전히 0-0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 불안한 함성이 터져나왔죠. 선수들의 움직임이 무거워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10년을 뛴 다리였습니다. 지쳐 있었죠. 후반 82분 교체 보드가 올라갔습니다. 제 번호가 아니었어요. 동료 하나가 들어가고 새로운 선수가 나왔습니다. 신선한 다리였죠. 그가 왼쪽 측면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앙으로 파고들었어요. 공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후반 87분 우리 팀 프리킥이 선언됐습니다. 하프라인에서 30m 떨어진 지점이었어요. 직접 슈팅하기엔 먼 거리였습니다. 키커가 공을 박스 안으로 올렸죠.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왔습니다. 느린 것 같으면서도 빨랐어요. 박스 안은 전쟁터였습니다. 수비수와 공격수가 뒤엉켰죠. 몸이 부딪히고 손이 밀치고 발이 엉켰습니다. 공이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수비수가 헤딩으로 쳐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걷어내지 못했죠. 공이 박스 안에서 튕겼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공이 제 발 앞 1m 지점에 떨어졌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죠. 관중의 함성도 선수들의 외침도 심장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만 보였어요. 오른발을 휘둘렀습니다. 임팩트가 발등에 전해졌죠. 완벽했습니다. 공이 골대 왼쪽 상단을 향해 날아갔어요. 골키퍼가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공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죠.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세상이 폭발했습니다. 6만 3천 명의 함성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땅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코너 쪽으로 달렸죠. 아니, 달린 게 아니었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무릎을 꿇었고 하늘을 바라봤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동료들이 제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죠. 무게가 짓눌렀지만 행복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년이 눈물로 쏟아졌죠.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1-0. 3분이 남아 있었어요. 상대팀이 필사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공이 우리 박스 안으로 계속 들어왔죠.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머리로 가슴으로 다리로. 절대 내줄 수 없었어요. 추가 시간 4분이 주어졌습니다. 전광판에 사가 떴어요. 가장 긴 4분이었습니다.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죠. 공을 잡으면 코너로 끌고 갔습니다. 시간을 끌어야 했어요. 그리고 주심이 호루라기를 풀었습니다. 길고 날카로운 휘슬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끝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잔디에 얼굴을 묻었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감독이 달려왔습니다. 코칭 스태프가 눈물을 흘렸죠.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트로피가 준비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상대 위에 올라갔어요. 주장이니까 제가 먼저 들어 올려야 했습니다. 무거웠죠? 하지만 득점왕 트로피보다 가벼웠어요. 팀과 함께였으니까요. 트로피를 하늘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불꽃이 터졌고 색종이가 쏟아졌으며 함성이 경기장을 뒤덮었어요. 17년. 끝났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카메라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저는 트로피를 꽉 안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오늘만큼은 제가 레전드라고 해도 되죠? 여기까지 보셨는데 아직 구독 안 누르신 거 아니죠? 구독, 좋아요는 무료인데 누르면 제 기분은 100억짜리 됩니다. 알림까지 켜두시면 제가 문 앞에서 띵동하고 인사드릴지도 몰라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꼭 남겨주세요.